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목소리 출연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우리 이제 이게 산골에서 아주 특별한 목소리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선생님은 만약에 목소리 디자인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목소리 디자인이란? 제 목소리를 잘 낼 수 있게 음. 훈련시켜주는 거? 지금 고 최진실 배우님의 네네네. 목소리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광고 목소리 출연하셨던 권희덕님의 이분도 고인인데, 이분이 예전에 목소리도 디자인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책이 있었어요. 99년도부터 제가 그걸 사서 읽어봤거든요. 그때부터 목소리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좀 생각이 있었고, 또 김청우님의 이제 목소리가 바뀌면 인생이 다 바뀐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또 최근에는 목소리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목소리 디자인 책이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보니 책은 있어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도 설명이 잘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목소리 디자인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은 검색되지 않아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목소리 디자인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신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실용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목소리로 바꾸고 자신만의 목소리 이미지 메이킹으로 디자인하는 거. 목소리를 디자인한다. 그것을 이제 강의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공감된다는 게 너무도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 목소리 디자인의 수업을 하는 목표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흡 단련과 네, 시작. 호흡 단련과 발음 교정을 통해 건강한 목소리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매력과 호감 있는 목소리로 디자인하여 자신만의 개성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목소리 단련을 하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는 시를 읊으면서 이제 실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의 낭송 예술을 통해서 감성을 깨우고 또 정서적인 힐링과 내적 치유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희를 이제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또는 개인적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죠? 네.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은 좀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시나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이렇게 들었을 때도 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연상되기도 하고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려지기도 한다, 네, 이미지가. 네. 이전에는 몰랐는데 만약에 목소리 디자인에 목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우리 아까도 뭐 어떤 뉴스를 봤을 때 억양이나 발음이라는 이런 부분이 약간 우리가 속된 말로 좀 씹힌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발음이 옆으로만 입 구조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 더 앵앵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랬을 때 오래 들으면 좀 지루해진다. 불편하기도 하고 귀가 조금 힘들어지기도 하고 피곤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목소리가 굉장히 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사 전달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데 또 중요성을 가지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좀 전달하는지, 그리고 발표력을 많이 높일 수 있는데, 요즘은 앞에 나가서 뭐 동창회나 인사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또 1인 기업 시대이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나가서 뭐 할 때, 리더십 발휘할 때나 발표할 때 우리가 버벅거린다 하잖아요. 왜? 긴장하면은 혀가 굳어지고 시선도 어디에 돌려야 될지도 모르고. 대표 증상 있어요? 글자도 잘 안 들어오고 진짜 이렇게 혀가 좀 굳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리드하는 사람이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고 버벅거리거나 자꾸 어눌하다면 약간 신뢰성도 좀 떨어지고 카리스마나 이런 부분도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개성. 우리 딱
목소리 들으면 이 사람 그리고 어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 사람만의 이제 개성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죠. 그리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잖아, 그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나 주변이나 중에서 호감 가는 목소리를 가진 분 있으신가요? 저는 좀 이렇게 중후한 목소리, 이렇게 차분하면서 좀 약간 하이톤이 아니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목소리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이나 강의할 때 들어보면 이병헌 님이 목소리가 좋다. 좀 어떤 울림이 있고 이병헌 네. 목소리도 좋죠. 그 다음에 이선 네. 뭐죠? 이선균 그분 목소리? 배우님 목소리 네, 저도 그분 상당히 좋아해요. 그분 상당히 좋아하는 목소리 있고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분도 손석구. 손석구? 그분도 목소리가 되게 감미롭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좋다, 또 호감 있다라고 판단 느끼는 부분에서는 진짜 감성을 탁 건드리는 그리고 버튼을 탁 눌러줬을 때 부드러운 이미지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호감도의 감성 버튼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드럽고 중저음이고 안정되게 편안한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좀 인상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격은 우리가 목소리로만 기준을 봤을 때 성격을 판단한다 했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판단하나요? 이렇게 말에도 진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좀 강하게 이렇게 딱 와닿는 그런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조금 마음도 좀 불편해질 때가 있는데, 그 목소리에도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쵸. 그러니까 성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되게 속도가 빨리 하면, 저분 성격이 급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좀 소리가 작다. 그러면 좀 소심할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한다. 그러면 성격이 좀 날카로울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호감도, 그리고 진정성.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톤이 일정하고 속도가 안정되어 있으면 신뢰감이 더 가는 거죠. 그리고 좀 감정도 우리가 목소리에서 뭐랄까요, 좀 격앙되게 표현을 하면 감정이 과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조금 힘이 없고 슬플 때는 굉장히 소리가 좀 작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감정 전달할 때도 목소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목소리 디자인을 수업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앞에 중요성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신감이 있고요. 일단 내가 많이 듣는 게,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듣는 게, 나 좀 노화가 왔는지 발음이 흘러내린다고 목소리가 정확하게 안 나온대요. 공감. 그리고 나서 그게 어눌해지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좀 그런데 목소리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 자신감도 없어진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도 좀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숨질이 가쁘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들어요. 원인은 호흡인 거죠. 호흡의 근육량이 횡격막의 그 탄력감이 떨어져서 우리가 몸속에 호흡을 많이 머금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소리 디자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목소리가 잘 내기 위해서는 발음이라는 기준에서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호흡과 또 성대와 혀의 위치 그리고 입 모양, 이 4가지 요소로 인해서 하나의 발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인데, 이 호흡은 건강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체적인 영향도 끼치고 있어요. 또 중요한 발성과 발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발성이 좀 많이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깨우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많이 듣는 소리가, 책을 읽고 싶은데 물론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읽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끊어야 될지 내가 내 목소리 너무 듣기 싫고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으니 책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잘 하다 보면 자기 표현 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 또 목소리 울렁증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발표나 뭐 면접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발표할 때 앞에 나가서 이제 물론 앞에 PPT 자료가 다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소리에 자신감이 없으면 좀 버벅거리게 되죠. 리더십이나 감정 전달. 지구촌 시대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문화 시대잖아요. 예, 외국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모티브로 해서 그분들은 딱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 또한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목소리 결도 좀 개선이 될 수 있고 호감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몇 초 정도 걸릴까요? 저 사람 참 인상 좋아 보인다.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올 때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일단 이미지가 참 좋네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을 때는 일단 처음에 만났을 때 환하게 웃을 때 그래서 전체적인 기분이 되게 밝게 느껴질 때는 일단 덩달아서 같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점잖게 이렇게 있을 때는 처음에 이미지가 어떻다라고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앉아서 촬영하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어떤 그런 게 드러나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뭐 메라비안 법칙도 있고 이러는데 딱 첫인상이라는 건 3초에서 5초래요. 그래서 첫인상이 좋아서 계속 가거나 하면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비중이 중요한 만큼 첫인상에 대한 그런 비중도 중요한데 우리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 표정이 35%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태도가 20% 그리고 정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잘 들어오는 것에는 목소리가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목소리가 정확한 발음이나 또 톤이나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카프 착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건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이미지 관리하기 위함인가요? 둘 다예요. 다예요? 저는 좀 이렇게 성대가 몸이 좀 피곤해지면 일단 목소리가 먼저 이렇게 착 가라앉으면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타고나기를 성대를 약하게 타고났다. 그래서 너무 이게 그거 하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목소리를 좀 말을 아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예전에 한번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뭐 그 밀양 아주 시골에서 처음에 1997년도 처음에 신앙송을 하기 시작했을 때 목소리가 이제 시골 사투리 억양에 이 구조도 사실 그때 좀 돌출형이었고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발음도 이게 입 구조가 좀 튀어나오다 보니까 입술이 딱딱딱 붙이가 않아서 발음도 좀 어눌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신앙송 한 지가 지금 25년, 올해 26년째를 접어들면서 오랫동안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익혀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딱 느꼈던 게 사람하고 이제 비대면을 지내면서 목소리가 잠긴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전에 제가 목소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 말을 많이 하고 수업을 늦은 시간까지 해도 목소리가 쉰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성대가 힘들다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코로나 때 잠기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하니까
이게 발음이 안 정확한 거예요, 제가. 뭘 말을 하려면 발음이 잘 안 돼요, 생각처럼. 그래서 저 나름의 이 프로의식이 그들 같아서 굉장히 좀 긴장되고, 나름의 연구를 한 게, 양치를 하면 항상 그러니까 가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하긴 늘 했었지만, 좀 의식을 가지고 성대를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했다면 이걸 이제 의식을 가지고 매일 꼬박 2번 뭐 양치할 때마다 이렇게 소금물로 해요? 아니 그냥 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를 강의할 때 해보니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성대가 약해져서 꼴깍 삼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계속 연구를 하는 마음을 왔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제 목소리의 성대 변화를 제가 느끼거든요. 이전에는 제가 목소리가 허스키한 거는 성대가 이렇게 세로가 이렇게 딱 부딪혀야 되는데 소리 파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굉장히 제일 부드럽잖아요. 그 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의 양을 조금 했다가 양을 좀 많이 했다가 입을 조금 벌렸다가 더 많이 벌렸다가 최대한 많이 벌리고 양을 최대한 많이 했을 때까지도 물을 제가 안 삼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내 목소리 듣기 좋으네? 그 횟수가 그렇게 느끼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해서 엄청 자신이 없었거든요. 주눅 들고 뭐 신앙송 해도 목소리 녹음 들으면 대패로 밀고 싶고 진짜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딱 첫 마디가 목소리 좋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 목소리 지금 귀를 의심하고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라고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똑딱똑딱 가르르 이런 게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기본인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가장 그 기본 의미 중에서 혀 운동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똑딱똑딱 시계추처럼 할 텐데, 이 주의할 때는 또 할 때는 아래 위로 입을 최대한 많이 벌리고, 딱 할 때는 최대한 옆으로 입을 쫙 당겨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리 내는 게 아닌가요? 똑딱을 하다가 해도 돼요. 지금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똑딱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똑딱.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어요. 진짜? 응. 그쵸? 이거를 좀 더 빨리 이렇게 지금 다시 어떤 날 아까는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갈수록 아래 위로 안 벌려 선생님이. 그렇죠. 그렇죠? 좀 빨리 해볼까요? 쉽지 않네요. 너무 잘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좀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혀가 붓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래도 계속 하는데도 잘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이게 선생님한테 되게 어려운 게 뭐냐, 호흡으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숨을 쉬고 호흡을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호흡에 힘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근육이 긴장돼서 긴장하면
어디부터 굳어요? 혀가 혀부터 굳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응급처치로 혀를 잘근잘근 씹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내면서 잘근잘근 씹고 안으로 넣으면서 씹는데 너무 세게 물어가지고 어떤 분은 막 아프다고 진짜 실제로 자 랄랄랄랄랄랄랄 앞으로 내면서 앞으로 내면서 이렇게 랄랄랄랄 그렇죠. 자 그렇죠. 그리고 이 혀를 이렇게 잇몸을 겉에 잇몸을 한번 쭉 훑어주는 거야. 오른쪽으로 한번 자 왼쪽으로 다시 밑으로 이렇게 돌리듯이 자 한 바퀴 돌릴게요. 반대로 굉장히 건강해지고 혀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거든요. 자 이제 한번 자 한숨 내쉬면서 하면서 진짜 목에서 나오네요. 이거 좀 더 이따 해야 되겠다. 하쉽게 했고 자 이번에는 이 혀 말고 입술을 오 이거 잘하네요. 만약 이게 의외로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 입술 끝에 양쪽을 눌러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잘 되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 이제 아까 우리 발음이 나오는 4가지 요소 중에 이 입술을 또 들어갔잖아요. 입술이 딱 이렇게 하나의 합이 딱 만들어지지 않으면 발음이 엇박자가 돼서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입술 운동 가볼게요. 자, 입술을 앞으로 오므렸다가 옆으로 폈다가 하는데 자, 제가 보면 이렇게 이때 주의하실 점 지금 입술 떨어지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옆으로 가잖아요. 이때 아래 입술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입술의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지. 자,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동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걸 좀 빨리. 자, 아까 똑딱똑딱처럼. 이렇게 빨리.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게 실제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입술에도 마주보게 눌러주는데, 여기 입술 라인 있죠? 이 라인에도 이게 근육이 있어서 여기를 좀 풀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주보고 꼭꼭꼭 눌러줘요. 그러면 실제로 입술이 굉장히 잘 움직여져요. 그리고 입술을 꼬아서 이게 입술에 힘이 약하면 잘 안 돼요. 이렇게 꽈배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뻐끔뻐끔 붕어처럼 아니 입술이 안 떨어져 지금. 꽈배기는 되는데 입술만 움직여야 되는데 입술만 안 움직여지는 거지 지금. 아예이오 하겠습니다. 허리를 소리를 내려면 항상 그 호흡 배에서 복식 호흡을 해서 소리가 올라오는데 이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소리가 바로 올라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허리를 고쳐 세워서 바로 세워서 자 턱을 살짝 당기고 이 오 이 오 자 지금 하고 있는데 저 한번 보실래요? 최대한 당겨 이 여기 여기가 쫙 당겨져 그쵸 오 그쵸 아에 이오 이 오 자 아래 위로 입을 더 할 때 더 벌려볼게 오 잘하고 있어요. 어렵군요. 입 오 할 때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그렇죠. 자 이것을
빨리 해서. 아예 이오우, 아예 이오우, 아예 이오우, 아예 이오우. 자, 시작. 아에이오우. 자연스럽게요. 자, 아예 이오우, 아예 이오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어요. 괜찮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다가 막상 이렇게 하려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맞아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 시작. 아에이오우. 자, 우리가 아에이오 할 때, 아에이오우 리듬이 막 만들어지는데, 옆으로 그냥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데, 도레미파솔, 아에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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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낮은 목소리부터. 아에이오우, 빨리 해볼까요? 아에이오우. 입술에 힘은 안 들어가. 소리를 빨리 내려니까 입술에 힘이 안 들어가. 그렇네요. 자, 시작. 아에이오 힘 쫙 줬어. 아에이오우. 좋아요. 아에이오우. 아에이오우. 아에이. 올음까지 갔다. 자, 이것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예 이오우 아예 숨 한 번에 아예 이오를 최대한 빨리 해서 몇 개까지 갈 수 있는지. 시작. 아에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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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안 쉬고 잘 하네요. 저 숨 되게 오래 가네요. 오, 속도 차분하게 하는데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입술 스트레칭으로 제가 이거는 그냥 만든 건데, 입술 아이오보다 조금 더 입술을 우와 이렇게 이 치아를 잇몸으로 훑어준다는 개념으로 우와 우와 우와. 우에 왜. 우이 위. 이오 이오 할 때도 이게 치아를 잇몸을 이렇게 딱 덮으면서 한다는 개념으로 이오 한번 해볼게요. 이유. 오 할 때, 오 하면서 여기 안에 이 지금 윗입술을 최대한 치아에 착 붙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유. 그렇죠. 그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유. 오, 너무 잘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위에 입술이 치아를 탁 스치면서 얘네들끼리 비비면서 이유. 오, 너무 잘했어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잘했어. 이유. 오, 너무 잘했는데요? 자, 한 번 더 이어서 우와, 우이 시작. 우와. 우에. 우이. 오. 이유. 아우, 어려운 거 잘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발음 연습 한번 가볼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이었습니다.